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8원 이상 급락이라고 해야 되겠죠. 급락하면서 외환시장도 요동을 치고 있고요. 여의도에서는 다우나스닥의 이격 조정 가능성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한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은 면면이 이어진다고 보겠고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10호 전진율이 한 1, 2호쯤에 후퇴고요. 이번 조정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그 수급 체계가 더욱더 강화가 된다고 예상이 되거든요. 자, 오늘 방송의 주제는 이제 삼성전자 진검승부로 정했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장세에 가장 적합한 그런 타이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넉넉 잡고 한 3월까지, 1분기가 되겠죠. 3월까지 외국인들이 최소한 3조 이상 순매수한다고 보겠고요. 자, 아울러서 이제 대중들이 오늘 이제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저희 회원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늘 전화가 오는 것 같은데, 대중들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려서는 프로가 아니죠.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이번 조정 기회를, 물론 이제 종목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번 조정 기회를 마지막 매수 기회 정도, 그 정도로 해석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장은 여러분들 걱정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양호한 흐름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여하튼간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 역사적 고점 돌파 직전 마지막 조정 과정으로 저는 이제 해석을 합니다. 오늘 많이 흔들리지만 역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견조한 그런 모습이었죠. 거래량이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매물 압박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세 가지 정도 꼭지를 진행할 텐데 외국인이 1분기면 이제 1, 2, 3월이 되겠죠. 3조 이상 순매수 논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사실 어제 제가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방송을 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죠. 오늘 제가 이런 형태의 장세를 얘기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예상했던 거하고 거의 좀 흐름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증시는 중국이라든가 이제 홍콩 증시하고 동행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경제가 중국 비중이 이제 절대적으로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대만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미국하고 이제 동조하는 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2019년 같은 경우는 미중 간 무역 전쟁으로 해서 우리가 상당히 중국 상해 종합도 굉장히 좀 힘들었고 우리 증시도 이제 마찬가지였죠. 홍콩도 이제 마찬가지고 상대적으로 미국은 이제 보호무역주의와 함께해서 나름대로 이제 경제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미국 시장과 이제 동행을 보이는 물론 이제 유럽의 주요 증시도 그렇고 니케이라든가 이제 가권 지수 이런 것들은 미국 시장과 이제 동조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는데. 올해 이제 특히 이제 미중 간의 1차 무역 협상이 원활하게 이제 전개가 되면서 아직 사인한 건 아니지만 그런 흐름이 올해도 계속 이어진다고 보고 아울러서 이제 그렇다면은 중국 경제가 부양책과 중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잠시 후에 우리가 차트를 보도록 하겠지만 중국은 이번에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파동은 굉장히 아름다운 이제 파동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증시 역시도 본격적으로 어떤 재평가 혹은 턴 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거죠. 사족을 달다면 올해 이제 11월 3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미국 대선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시진핑하고 사실 각을 세울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조정인데 이 하루 조정이 우리가 일희일비에서는 도저히 절대 안 된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중국 증시와 이제 동행하면서 이제 중국 증시가 오르고 우리 증시 역시도 이제 재평가를 이제 워낙 지금 가치 대비 저평가가 됐어요. 재평가 혹은 이제 본격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겠고요. 자, 아울러서 이제 삼성전자가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는 파동은 지난 2016년도에 이제 2만 한 3, 4천 원에서 5만 7천 원까지 올라갔던 파동은 철저하게 메모리 기준으로 올라갔던 파동이죠. 133%가 올라갔습니다. 요것도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자료를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요번에 이제 올라가는 파동은 이제 메모리가, 물론 이제 5G도 있고, 혹은 이제 스마트폰도 있지만, 결국은 메모리가 어떤 이슈화가 되면서 돌파하는 파동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지금, 비메모리입니다. 죄송합니다. 비메모리 관련된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이제 3나노에 성공했다는 이제 신문이나 기사가 나왔죠. 자, 아울러서 이제 외환시장이 받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원화가 사실 환율이 인상되는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이 당연히 순매도가 지속된다고 보는데 아니죠. 거꾸로죠. 원화는 계속해서 이제 절상 가능성이 높고 그 절상의 근거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진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최소한입니다. 저는 한 10조까지 예상을 하는데 최소한 외국인들은 3조 이상 순매수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의 상승 형태 그리고 이제 1차 목표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앞서 이제 얘기한 바와 같이 2016년도서부터 올라갔던 1차 상승 충격 1파동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근거에서 이제 올라갔죠. 그런데 이번 파동은 조정 2파동 이후에 이번 이제 전개가 되는 이제 상승 충격 3파동은 비메모리가 지배하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요. 1파동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이제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옆에 우리가 관성과 이제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써놨는데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관성의 법칙의 그 지배를 받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월가의 불곰이라고 그랬죠. 그 제시 리버모어라는 사람이 이제 시세에도 관성의 법칙이 작용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실 제시 리버모어의 그런 표현을 책에서 접하고 굉장히 많이 흥분했습니다. 야, 시세에도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는구나. 이 주가라는 것은 이제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 간의 끊임없는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물리적이고 어떤 역학적인 힘이 작용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가속도가 작용합니다. 시세로 따지면 이제 가수요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싸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르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학습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8분음선, 9분음선 꼭지에서 대중들이 왕창 물리는 경우가 이제 많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차 목표가는 이제 그 아래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이제 계속 점검해왔던 역사적 부분 핵심 4종목, DB하이텍, 솔브레인, MC넥스, SFA. 여러분들 오늘 조정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저희 회원분들도 전화가 좀 많이 오고 굉장히 많이 뭐라 할까요? 좀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흔들릴 때, 대중들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심리적으로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급등주 혹은 주도주를 아는 거하고 실제 수익을 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주가라는 것은 결국은 심리전쟁입니다. 심리전쟁이고 멘탈 싸움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조정을 우리가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즐기지를 못하더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대담하게 이겨낼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수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좀 재밌는 표현으로 제발 어른답게 주식을 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애기들처럼, 애기들 우리 6살, 7살짜리 애들 있죠. 땡깡 부리고 막 이런 경우. 네, 그런 경우는 시장에서 너무 많이 보다는 거죠. 멀쩡하게 나이가 40, 50, 60이, 70이 되는데 이 시세 안에만 들어오면은 5살, 6살짜리 땡깡쟁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밀접한 종목들, 원익 IPS, SFA 반도체, 덕산 네오록스, K시텍 한 번씩 이제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리딩을 한다고 그럴까요? 뭐 그것도 약간 무슨 있겠지만 여하튼 간에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양호하고요. 하락은 항상 상승 파동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상승은 또 하락 파동의 에너지원이 되거든요. 이번 조정 과정을 통해서 특히 이제 우리 조금 강론으로 들어간다면 적은 거래량으로 매도세를 잘 제압하는 종목, 그런 것들이 다시 시장이 반전되게 되면 굉장히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정을 통해서 매도 세력의 상당 부분이 소멸이 되고 수급 체계가 더 강화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저는 옳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잠시 이제 안내 말씀드리면 이제 이번 주 강연회가 내일 모레가 되겠죠. 일요일 오후 2시서부터 3시간 진행이 되고요. 청담동 리베라 호텔입니다. 2층 샤모니홀이고요. 참가비 2만원이고 조금 일찍 오시면 저희가 보유 종목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뭐 나름대로 이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주가의 어떤 대세의 어떤 변곡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지금 첫 화면 보시면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어제 방송하면서 제가 오늘 얘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위에 차트는 이제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고, 여하튼 간에 미국은 보호무역주의, 혹은 이제 리쇼어링이라고 그러죠. 해외에 나가 있는 그런 자국의 어떤 제조업체들을 이제 국내로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 하여튼 미국은 그거로 인해서 경기가 굉장히 괜찮아졌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함께하는 일본이라든가 대만 증시도 좋았죠. 반대로 이제 중국 비중이 높은 한국 증시는 홍콩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제 처음에는 이제 사실 2019년도 1월서부터는 상승 출발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고점 이후죠. 고점 이후에 다우지수는 계속해서 다우 나스닥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면면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중국이라든가 우리 증시는 계속해서 이제 부진을 면치 못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바닥을 짜고 상승 전환되는 그런 모습인데, 이 근거가 미중 간의 이제 무역 협상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크게 좀 약간 좀 러프하고 투박할지 모르겠지만 4차 산업혁명과 그리고 미중 간 무역 갈등 등 대외적 불확실성과의 싸움이라고 보는 거죠.
전쟁이라고 보는데 이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같은 경우는 약간 묵은 재료예요, 묵은 재료. 이미 상당 부분 시장에 좀 반영이 됐다고 보는데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은 젊은 시대죠. 저는 뭐 한 3분응선 혹은 4분응선에 이제 불과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이 이긴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이격 조정은 언젠가는 틀림없이 와요. 근데 그게 좀 어느 정도 임박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글로벌 어떤 그 자금이 미국이라든가 일본 혹은 대만 자금이 상당 부분 이제 턴어라운드가 이제 턴어라운드의 출발점에 있는 중국이라든가 한국, 홍콩 이쪽 비중을 좀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제가 하여튼 그 1분기 1, 2, 3월 안에 그것도 제가 좀 뭐랄까 좀 약간 이제 좀 소극적으로 얘기한 거죠. 편안하게 최소한 3조 이상은 순매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순매수의 타겟은 당연히 삼성전자가 이제 1순위가 될 수 있겠고요. 자, 이 그림은 이제 위에 종목이 이제 종목은 아니고 이게 대만의 가권 지수입니다. 가권 지수. 가권 지수 역시 앞서 이제 미국 증시와 상승의 기회를 함께 했고요. 아래 증시는 물론 이제 홍콩 지금 그 시위 사태도 있기는 하지만 홍콩 증시 항생 지수는 홍콩 증시죠. 항생 지수는 이제 그 중국하고 동조화를 보이는 거죠. 뭐 중국령이죠, 중국령. 그런데 이제 바닥을 치고 이제 턴어라운드가 된다고 보는 거죠. 뭐 시위 사태가 사실 그 좀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사실 그 홍콩 경기에도 악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바닥을 치고 상승 전환이 된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앞서서 이제 아름다운 파동이라고 얘기했거든요. 턴어라운드 되는 파동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상상력으로 지배되는 그런 과정이 가장 아름다운 시세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가권 지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TSMC입니다. TSMC. 이것도 여러 번 이제 보여드렸던 건데, 저는 지금 TSMC인데, 저는 삼성전자의 위치가 지금 2020년 1월이죠. 지금 1월이 바로 화살표 지역,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 모습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봐요. 우리가 그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다는 것은 이게 쉽게 돌파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다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그 영역에 도전하는 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 엄마가 아가를 낳는 것 같은 그런 산고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 산고 과정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고, 뭐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아주 평탄하게 순산할 가능성이 지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 시각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나 제 시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한 어떤 에너지를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느껴집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죠. 이거는 이제 제가 기존에 많이 말씀드렸던 거죠. 1990년대 초에 반도체 혁명, 우리가 드디어 메모리를 일본을 앞섰죠. 그리고 이제 애니쿨 혁명은 대단한 겁니다. 500% 올랐는데 이때 이제 그 유선에서 무선으로의 혁명이죠. 말 그대로 혁명입니다. 이게 혁신이 아니라 혁명 과정이고, 스마트폰 혁명에서 이제 340%고, 지금 2016년도서부터 이제 4차 산업혁명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25,000원에서 한 5만원대밖에 못 올라갔어요. 과거 반도체 혁명 때도 800%가 올라갔거든요. 삼성전자가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고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10만원이 아니죠. 그 이상의 어떤 그 패러다임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이거 이제 원달러 환율인데, 지금 이제 당장, 오늘 거는 지금 포함이 안 됐지만, 이게 외국인들이 21일 동안 5주 매도할 때는 이게 조종파예요, 조종파. 이거는 사실 그 파동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이해할 텐데, 그냥 짧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 파동이 아니라 조종파예요, 조종파. 보조 파동이죠, 조종파라는 것은. 보조 파동에서 5주 매도했고요. 그런데, 지금 2주 매수 과정 속에서 이게 이제 그 주 파동입니다. 충격파거든요. 그런데 2주만 매수했는데도 벌써 전저점까지 왔어요. 오늘 물론 이제 환율이 급등을 했지만, 원화가 절하가 됐지만, 근데 이제 앞으로 3주 이상 순매수한다면, 지금 차트로 봐서는 다시 전 저점을 깨고, 이제 $1 환율로 따지면 이제 원화가 신고가를 이제 신고치를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이제 자금 시장의 이제 메커니즘을 보면은 주식 시장 역시 외환 시장의 지배를 받기 마련입니다. 근데 외환 시장이 1위죠. 2위가 두 번째가 채권 시장, 세 번째가 주식 시장, 원자재, 부동산. 이 정도로 이건 제가 그냥 만들어내고 제가 이제 구분한 거죠. 근데 실제가 이렇게 작동을 하죠. 글로벌 어떤 그 유동성 흐름의 메커니즘이 이런 원리에서 작동이 되는 거죠. 지금 외환 시장과 주식 시장 간에 다이버전스 신호라고 그래요. 여기 역전이 된 거죠. 지금 외환시장 대비해서 외국인들이 잘 안 사고 있고 주식시장이 과도하게 못 가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 결국은 주식시장이 외환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오늘 하루만 놓고 봐서는 이게 사실 그 의미가 없지만 흐름으로 봐서는 이제 그 개연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삼성전자 월봉인데 2016년도 1월 달서부터 이제 일본 파동이 전개가 됐어요. 대략 종가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23,650원에서 55,000원 가서 133% 올랐거든요. 이건 이제 반도체가 지배했던 그런 파동이고요. 조정 이후에 이제 상승 충격 3파가 전개가 되는데, 상승 충격 3파는 반드시 고점을 앞전 이제 1파의 고점을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도가 가장 높다고 얘기했죠. 이 3번 파동은 물론 이제 5G도 있고 5 장구도 있고 뭐 폴더블 폰이라든가 뭐 스마트폰도 있지만 결국은 비메모리가 지배한다고 보고, 비메모리가. 그래서 38,000 저점 종가 기준으로 38,700원 곱하기 133%를 적용한다면 9만 원이 나와 9만 170원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우리가 너무 시세에 가까이 접근해서 현미경을 바라보다 도저히 어지러워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조정이 속으로는 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속으로는 저는 굉장히 반가운 조정입니다. 오늘 흔들리면 흔들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어설픈 대중들 물량이 이제 떨어져 나간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 부분은 이제 앞전에 이제 인텔의 뭡니까? CPU, 파운드리를 또 수주를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어떤 구글이라고 볼 수 있는 바이두의 어떤 칩도, AI 칩도 이제 파운드리 수주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퀄컴 것도 수주를 받았고, 이 맨 아래는 이제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3나노 공정이죠. 이거로 인해서 이 3나노 공정이 대만 TSMC보다 1년 앞선다고 그러죠. 내년 2021년도 바로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TSMC의 기득권 아성을 삼성전자가 기술력으로 돌파, 기술력이 사실 돈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이긴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삼성전자가 이건 예전에 만들었던 자료인데, 예상 영업이익 보면은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죄송합니다. 2019년도는 27조 정도 예상하고 있고, 내년도 38조, 그리고 2021년도 48조인데, 지금 27조, 작년 27조인데도 불구하고 역사 고점 부근했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피카소의 그림을 일반인들, 주식을, 그림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초등학생들이 그린 거하고 차이가 없죠. 그러나 오랜 시간 우리 미술 전문가들이 바라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와 실적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거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죠. 제가 보기엔 피카소 그림 저리 가랍니다. 제가 조금 과장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런 차원으로 제 정서가 이제 여러분께 이제 전달됐으면 그런 하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래세 대우 자료인데요. 죄송합니다. 두 개인데 위에는 이제 한국투자자료 보니까 영업이익이 작년도 2019년도 예상 영업이 대략 한 27조에서 내년에 45조, 그리고 후년 2021년도에 64조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흐름이라, 왜냐면 애널리스트들도 이거 한 번도 경험 못 해봤거든요. 4차 산업혁명. 저는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메모리와 비메모리,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그리고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공명을 이뤄서 올라간다면 영업이익이 한 100조 정도도 우리가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메모리 시장이 메모리에 비해서 훨씬 더 크죠. 그리고 이제 아래 자료는 이제 미래세 대우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38조에서 내년 2021년도, 내년도는 52조까지 예상을 하거든요. 이 흐름 속에서 오른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핵심은 뭐냐면,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지만, 오늘 또 처음 방송을 들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도 영업이익이 그 전년도 대비해서 반토막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와 있다. 이거는 대단한 미학입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같이 지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와 있는 종목들, 네 종목, 좌상단이 DB 하이텍, 오른쪽이 소울브레인인데, 소울브레인은 뭐 사실 저희 회원들도 유튜브 방송 많이 들으시지만, 소울브레인은 저희 회사 주력주인데요. 오늘 좀 많이 고민했어요. 사실 단기적으로 좀 매도를 할까 싶었는데, 이게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이 소울브레인에 대한 예의가 있어요. 이때는 저는 좀 나중에 조금 여기서 추가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거 파는 날이 아니라고 봐요. 제가 전에 SF 반도체를 한번 매도했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실토를 하고 좀 후회한다고 그랬죠.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생각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도 관점보다는 오히려 밀릴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좌하단에 MC넥스죠. MC넥스 제가 보기에는 지금 4일 정도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3일 연속제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지금 오늘도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데 저는 단기 매도 세력이 소멸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지금 이제 파트론을 갖고 계신 분이죠. 카메라 모듈로. 파트론이 올라간다면 파트론도 흐름이 좋습니다. 그러면 MCX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대중 집단사고는 항상 파트론을 향해 가 있죠. 그래서는 절대 여러분들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SFA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되면 종목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지금 20분이 넘으면은 저장하고 어쩌고 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양해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월봉을 반드시 지금 보는 거는 이제 일봉이거든요. 월봉으로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DBI텍 갖고 여러분들 많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엔 많이 갈 것 같아요. DBI텍. 그러나 이게 조정이 어떤 형태로 될지는 저도 몰라요. 또 모르는 게 정상이고 그럴 때는 시간의 위대한 힘을 내 편으로 만들지 않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밀접한 종목들, 원익 IPS 흐름 굉장히 좋죠. 원익 IPS, SF 반도체. 그리고 SF 반도체를 제가 여기서 한번 일부 매도를 얘기했는데 제가 잘못했다고 시인했어요. 물론 조정이 들어온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결국 사후적으로 보면 이 고점에 대해서 저점에 매수하는 게 어떠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원익 IPS와 이제 SF 반도체 같은 이제 삼성전자가 지분을 출자하는 회사고 덕산 에어로스, KC대 오늘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견조한 그런 흐름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삼성전자의 결정적인 밴드 업체죠. 그래서 삼성전자 밀접하지 않은 특히 LG향 나아가서 SK향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거는 패자의 법칙입니다. 자, 제 얘기 명심하시기 바라고 강연에 참석하시면 제가 좀 더 깊게 의미 있게 많은 또 좋은 말씀 드릴 예정이거든요. 많이 참석 부탁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